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 이민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민 정책, 이주 정책은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만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주민들을 보내는 나라 입장에서도 그 이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나라에서 이민 정책, 이주 노동자 정책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주를 통한 그 실업률, 자국의 국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해외에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한국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국이 2014년보다 2018년까지 해서 자꾸 청년 실업이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도 청년들 중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국내의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의 청년들의 실업은 10.5%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얼마냐? 2019년 상반기에 보면 24.2%의 청년들이 나는 실업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체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청년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실업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불안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4대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정기적인 그런 형태의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나이 든 자녀들을 부모가 계속해서 그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그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졸 인력이 너무 많이 대학생 출신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대학을 갔다가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는데 일자리를 자꾸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일자리를 주려면 전문 기술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전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보낼 때 국제 이주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유학생인 거예요. 유학생으로 내가 일자리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갔더니 보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자격증도 취했는데 거기 현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지만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러면 선진국에 가서 거기에서 시민권을 얻고 보다 많은 일자리 영역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동안은 그 매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미국의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군대를 안 간 사람이 미국 군인이 되거나 혹은 군대 갔다 온 사람도 한국어로 얘기하면 예비군 제도와 같은 이런 것에 편입해서 할 경우는 거기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거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니까 지금은 매분이 프로그램에 의한 군인을 모집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분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국가 출신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매분이 프로그램, 미국의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현지에 정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의 그 일자리 문제가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해외에서 그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24세까지의 그 청년 실업률을 조사해 봤더니 약 55.9%의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중에 55.9%가 실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 자료입니다. 2012년 자료인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세부터 24세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사람이 필리핀의 젊은 청년의 2명 중에 한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일자리를 갖도록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들이 전 세계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사람들이 영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 정책을 세우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출국가에서 그 이주 정책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그 이주 노동자로 나간 사람들이 송금을 보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과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에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보낸 돈이 얼마였는가? 1140, 그, 114억 달러였는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1년에 13조 정도, 1년에 13조를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보내는 그 돈을 보면은 인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필리핀 이렇게 됩니다. 상위 4개의 나라이죠. 가장 많은 데가 인도, 중국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 필리핀인데요. 자, 국제 경제,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본이 부족할 경우는 그 외국인의 투자액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시켜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 금융 자본에 의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지금 1660억이에요. 60억 달러예요. 근데 이주 노동자가 보내는 금액이 뭐예요? 1670억 달러. 그러니까 국제 자본에 의한 투자액보다 이주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주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보내는 그 송금에 의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다든지 또 자기 말고 형제나 자매들이 학비에 보탬을 준다든지 가족의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일을 해요. 또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기 나라에 송금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학교도 짓기도 하고 종교시설, 뭐 도로, 뭐 커뮤니티 센터, 뭐 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이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환전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달러 보유고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실업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이게 달러의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이주 노동자 정책을 송출 국가에서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진 기술을 통한 국내 개발과 발전입니다. 제가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드론 기술 시험도 보고 기술 교육했어요. 드론을 막 날리는데 요즘은 이제 드론카가 막 등장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드론을 갖다가 장착하면 이제 차가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드론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점차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드론카, 유럽 이런 데서 드론카가 많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론카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가서 이 기술을 배워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드론카라고 하면 빨리 선진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그 기술이 있는 나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드론이나 드론카 관련해서 고가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지만 저가는 누가 장악하고 있냐?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저가 드론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제품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 기술이 필요하고 고가의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배우러 어디로 가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3D 의료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눈, 귀, 심장, 그 다음에 뼈, 피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3D로 관련해서 이게 사람의 신체 조직을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손, 발과 같은 의료 보조기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기술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좋은 이런 의료용 같은 경우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전부 다 한국 제품보다는 다 외국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다 외국 거예요. 한국 거라기보다는 외국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 기술을 다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고 또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 AI와 관련해서는 기능을 익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용 수준이에요. 그래서 카페나 음식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주 노동자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말해요.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가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생산 기술을 내가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그런 공정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여러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2차 산업이 됐던 4차 산업이 됐던 그 기술, 선진 기술을 익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어떻게 보면 국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경우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가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몇 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나라에서도 자본을 투자하려고 그러고 B라는 나라에서도 자본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딜을 하게 돼요. 거래를 하게 된다는. 그럼 너희는 우리에게 자본을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에게 노동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인도네시아에 FTZ 이 지역에 바탐 자유무역지대에 너희가 1,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1년에 500명을 10년 동안 보내주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한국에 오게 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송출 국가에서 또 이주 노동자 정책을 가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면 많은 경우 이주 노동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주 노동자를 받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도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기에 인도 같은 경우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로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주변의 많은 국가에서는 인도로 이주 노동자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것도 정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제3세계에서 들어온 많은 또 다른 자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도 관리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에서도 받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주 노동자 통제 정책,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보내는 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 이런 브레인들, 이런 사람들,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나갔다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뇌자들 그리고 고급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외국에 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고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일자리를 주고 하는 이러한 관리 통제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두뇌 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에서도 다문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나가 있는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송출된 이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보호 조치를 할 건지 자국민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이런 정책이 하나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나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내가 다른 자국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편견을 하거나 차별을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자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그 혐오나 편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 훈련과 관련된 그런 이주 정책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전 시간에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경 관리를 통해서 국제 이주를 관리 통제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이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에서 그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